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박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농법인 YG 대표 박소민 농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회를 맡게 됐고요. 양 옆에 있는 농사님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 농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인 정평의 박윤수 농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인 YG의 박성은 농사입니다. 오늘도 양박 농사 그다음에 저까지 합쳐서 삼박 농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농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듣죠.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남성 육아휴직은 저희한테도 사실 조금은 그래도 조금 낯설은 제도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떤 L 모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TV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 두 분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좋긴 좋은가 보다. 뭐 이제 뭐 어렴풋이 생각하면은 뭐 여자 혼자 이제 뭐 독박 육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남성도 아이를 갖다 이제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가정까지 좀 돌보라라는 그런 배려가 섞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렇게 남성 육아휴직이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주변에 사례가 있으면은 두 분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법령은요. 우리 이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만 이제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그런 그 근로자죠. 근로자 남성 여성 관계는 없죠. 관계없고 그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면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에 그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그 단축 제도를 갖다 이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지만은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급여지급은 우리 이제 고용보험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5장 70조에서 74조 사이에서 급여에 대해서 이제 지급 유보가 나오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황농사님 얼마죠 요즘? 어떻게 되죠? 뭐 제도가 워낙 많이 변화해서 저희도 이제 뭐 헷갈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그래서 상한은 120만 원이고요. 하한은 70만 원. 그래서 자기가 받던 통상임금 월급의 기준으로 80%가 3달까지는 기준이다. 그리고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상한이 150이 아닌 120으로 좀 낮고요. 하한은 똑같이 7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아빠 뭐 육아휴직 관련된 것들은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아마 박성 농사님이 네. 아빠의 달 이렇게 많이 요즘 얘기하는데요. 그거 어떤 제도인가요? 이게 뭐냐면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아이 한 명에 대해서 1년간 쓴다라는 생각만 하면 부모 중에 한 명만 특히나 이제 대부분 육아를 하고 현실적 육아를 하는 어머니만 이제 1년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자녀에 대해서 물론 동시에는 쓸 수는 없고요. 이제 어머니가 쓰고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 아버지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분위기, 통계상 지금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통계 비율이 10%가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이를 낳지 않고 지금 뭐 자녀 출생 비율이 뭐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끔 장려를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 우리 농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여를 주는데 그 급여를 대폭 상향해서 최대 250만 원까지 3개월간 부여를 합니다. 급여가 굉장히 좀 상당히 높아져 있네요. 괜찮죠? 250 놀면서 250 받으면 저도 쉬겠어요. 근데 노는 게 아니죠? 그렇죠. 놀 수가 없기도 하고 실제로 육아라는 일을 굉장히 하게 되는 거죠. 예.
육아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뭐 밤멜래 아니면 애벌레 밤멜래 하면은 밤맨다. 밥 내실 겁니까? 애 보실 겁니까? 당연히 밤맵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육아휴직이 있는데 요즘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둘 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한 아이에 대해서 1년씩에 번갈아 쓰면은 2년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는 벌금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법에서 좀 강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뭐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 측면에서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 보장되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마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니까 그냥 일반적인 육아휴직 얘기도 좋지만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국내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들어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미리 이제 우리 박성훈 노무사님이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해외 사례가 조사하신 게 있으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네, 조사했죠, 제가. 네, 조사했습니다. 그 육아휴직이라는 건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복지의 대명사인 북유럽 3개국이 있습니다. 네,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맞았습니다. 예, 예. 좀 핀란드랑 좀 헷갈리더라고요. 뭔가 덴마크 요구르트, 핀란드 뭔가 요거트 뭔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기생충 영화 보시면 일리노이 주립 때처럼 이렇게 외워주시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좋네요. 3개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육아휴직 복지를 도입을 했고요. 국가가 회사한테 강제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것을 차용해서 도입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북유럽을 대부분 다 모델링해서 딱 가져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휴직이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기간을 공유합니다. 이를테면 스웨덴은 이제 480일을 가지고 240일씩 쪼개서 쓸 수도 있고 한 분에게 양도해서 몰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다 그 몰빵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라는 것, 어머니도 써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예를 들면은 뭐 한 50일 정도는 꼭 또 쓰게끔 돼 있고요.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둘 다 부모기 때문에 그래도 휴직을 해서 육아를 해야 되는 거는 또 필요하잖아요. 다만 이제 가용할 수 있게끔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스웨덴 같은 노르웨이, 스웨덴은 가족 단위이고 덴마크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인 단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각각 보면 뭐 이 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좀 높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한화로 따지면 스웨덴은 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이요? 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놀라시면 다음번엔 까무라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노르웨이는 월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요? 받게 됩니다. 이러면 지상관이네요. 휴직을 안 쓸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쓰겠다고 달려들죠. 심지어는 그 자영업자도 휴직을 쓸 수가 있는 구조라고 해요. 여기 이상은 이제 조사를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조사를 못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지상 세계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아갖고 예, 그렇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한 16% 정도, 그 정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박윤수 노무사님은 주변에 혹시 국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육아휴직을 남성이 특히 이렇게 셌을 때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7년도에 노동부에서 조사를 한 실태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그 뭐 평균은 16% 말씀하신 것처럼 뭐 된다고 할지라도 300 이상 사업장은 62% 정도인데 30 미만 사업장은 한 4%대. 그렇죠. 그리고 5인에서 10인 사이는 한 1%대로 이게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남성이건 여성이건 훨씬 쓰기 어렵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걸 보면 국내 지금 대기업 위주로 육아휴직을 남성들이 좀 그나마 쓸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자문사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승진 포기했냐, 뭐 네가 뭐 조직에 대한 뭐 로열티나 애사심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쓰려고 해도 정말 아기가 아프거나 뭐 정말 뭐 아내분이 뭔가 뭐 사유가 있어가지고 쓰는 거 아니면 남성 육아휴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직까지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엘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독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장점을 좀 살펴보면 기업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워라밸 이런 분위기로 그 남성 육아휴직을 좀 보내줬을 때 워라밸로 좀 조직 문화가 옮겨가는 측면도 있고, 예.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우리 회사가 남성 육아휴직 이렇게 눈치 안 보고 보내주다니 더 열심히 돌아와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복지제도의 또 기준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탈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직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말씀드렸던 워라밸의 측면, 또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아내분의 이제 독박 육아의 그 괴롭힘 혹은 스트레스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위 농담삼아 얘기하는 아내분한테, 와이프한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기랑 같이 한참 예쁠 때 같이 이렇게 육아휴직으로서 시간을 지내면서 평생 후회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만 돼도 사실 거의 아버지 얼굴을 못 봤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자녀에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앞에서 박윤수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면 외에 혹시 박성훈 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런 건 또 안 좋더라,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그 질문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딱 숨통이 트이네요. 예. 네, 단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일단은 박윤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는 이 영세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향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소득이 높은 대기업에서 더 원활히 활용해서 기업도 좋고 대기업 사원도 좋은 상황이, 이 자체가 단점이긴 한데요. 일단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엘모 기업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과연 이 엘모 기업이 왜 이렇게 이 제도를 활용할까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인력 운용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테면 육아휴직 때는 급여가 안 나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유통업이 좀 좋지 않다든지 이런 시기에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거는 또 대기업이 나름 인건비 운영 차원에서 굉장히 계산적인 전략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이미지 쇄신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또 호평받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런 제도를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권장하는 모습이 기업 이미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소비는 또 여성이 하죠. 모든 유통의 엘모 기업 제품은 아마 다, 제 와이프도 오늘 엘모 백화점에 아울렛에 간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또 입금시켰죠. 그런 것처럼 보면 이 육아에 대한 또 지원이 아마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나름 이 제도를 단점이라고 또 해석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라고 국가가 법으로 기업에게 강제를 해서 좀 불편함을 주는 거고, 네네네. 국가가 이제 급여를 최대 250만 원씩 아빠에게는 주고, 뭐 이제 여성에게는, 아니 첫 번째 쓰는 사람에게는 150, 120씩 주는데요. 그 시기에 개인 학업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또는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래. 그렇죠. 네, 근래 이제 좀 겸직 의무에서 좀 대부분 좀 자유로워진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랜차이징 업체들이 가맹 시스템을 워낙 이제 3개월 속성반으로 홍보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3개월짜리 딱 육아휴직을 쓰고 바로 창업을 하고
또 복직을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지는 않다. 그렇죠. 보기 좋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육아휴직을 잘 하기 위해서 그 계명, 5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빨리 상사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시작되기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상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직장과 동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 됩니다. 인수인계를 잘 받아라. 세 번째는 인사부서나 노동조합과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고충 처리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상사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회사 사정이 이런데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인사부서와 뭐 고충 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내 남성휴직 사용자와 그걸 이제 사용했던 경험자가 있겠죠. 경험자에게 그렇죠, 있죠. 선배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아도 아까 이제 박성훈 노무사님은 일이다 분명히 업무죠. 어떻게 보면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육아, 뭐 가사, 그다음에 이제 개인 생활을 이렇게 나눠서 하루 일과표를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육아휴직을 그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5계명이었습니다. 자, 뭐 요즘 어쨌든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이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려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노무사님들이 이제 나눈 말씀을 갖다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육아휴직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뭐 북유럽이나 이런 해외 선진국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감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을 우리 이제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